국민 라디오 공동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도 있는 세상, 그런 세상 만들어요.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불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네, 6.4 지방선거 국민라디오 18시간 투개표 특별 생방송 제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조상훈입니다. 6.4 지방선거 이번 선거에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 모두 3,952명의 공직자를 뽑습니다. 등록한 8천여 명의 후보 중에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재산이 2조 396억여 원으로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꼴찌는 공교롭게도 상대죠.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시장 후보인데요. 약 6억 원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 많은 게 석이고 적은 게 오길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후보의 진정한 옥석, 세금 납부 여부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역 기초의원 후보 7,724명 가운데 140명은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후보자 8명 가운데 1명꼴로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거나 또 지금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그런 통계도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남의 세금 모아다가 뭔가 그럴듯한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옥석을 가리는 일, 결국 유권자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팟빵 게시판에 남기고 싶은 의견이나 정보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틈틈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제4부 시작합니다. 먼저 최혜윤 PD가 지금까지 들어온 6.4 지방선거 관련 뉴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지방선거 투표율은 잠정 6.7%입니다. 사전투표율을 합산하면 18.19%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투표율 보이는 곳은 제주시로 13.4%입니다. 뒤로 서울 5.3%, 부산 8.7%, 대구 6.1% 등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오늘 광진구 자택 인근에서 부인인 탤런트 최명길 씨와 함께 투표를 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전 8시쯤 비교적 밝은 얼굴로 광장중학교에 마련된 광장동 1투표소에 도착해 선관위 관계자와 투표 사무원들을 격려하고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한 표씩 행사했습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동작구 자택 인근에서 부인인 김영명 씨와 함께 투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전 7시 5분쯤 사당 3동 6투표소에 입장해 선관위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한 표씩 행사했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물에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인천시 계양구 이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후보 A씨에 대한 결정문을 선거구의 투표구에 공고했습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는 관내 작전중학교의 전 운영위원인데도 작전중학교 운영위원이란 거짓 사실을 공보물에 게재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서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모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장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문용린 후보가 고승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 후보 캠프는 고 후보의 딸이 글을 올리게 된 배경에 문 후보 측의 공작 정치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고 후보가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고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만용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고 조전혁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수 후보 난립이 진보 후보를 도와주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며 막판 하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6.4 지방선거 투표가 전국 13,600여 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에서만 투표가 가능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와 제주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소강 상태에 이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 최혜윤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6.4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김보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예, 김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예, 김보엽 기자님. 예. 전화 잘 들립니다, 이제. 예. 요새 근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요새 그 한겨레 신문 편집 부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어준 씨하고 같이 KFC라는 인터넷 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예전에 제가 좀 사회인야구 할 때 야구장에서 좀 몇 차례 뵀었는데 요즘도 야구 하십니까? 네, 야구는 여전히 간혹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성적은 어떻습니까? 성적이야 딱히 내놓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어서요. 예. 과거의 성적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지금 그 중앙선관위나 발표하는 언론 보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투표율 유심히 지켜보고 계실 텐데.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9시 현재 잠정 투표율이 한 9.2%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사전 투표율하고 합치면 한 20.69%, 한 21%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선거와 비교해서 현재 투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 지금 말씀하신 9.2% 그것도 선관위 공식 발표는 아닌 것 같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9시 공식 투표율은 그거를 좀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전 직전 2010년도 선거가 11.1% 투표율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것보다 선거 당일날 투표율은 살짝 낮지만 사전투표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높은 거여서 최종 투표율은 60%를 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 제5회 지방선거 때보다 약 최소한 5%포인트 정도 높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언론의 분석인데. 그렇습니다. 김 기자님은 60%는 넘을 것이다. 최종 투표율이. 그렇게 전망하고 계시군요. 예. 유권자들의 관심이 과거 지방선거보다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좀 짐작은 하고들 계실 것 같습니다만,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임기 중간에 열릴 때 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에 대해서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선거일 50일 전에 세월호 참사라는 큰 대형 사건이 터졌고 그냥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무능이 드러난 정국이어서 거기에 대한 분노가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야권에서는 세월호에 대한 이건 분노 선거다라고 하는 거고 여권에서는 막판에는 박근혜를 지키자,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런 식의 동정 선거운동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만 봐도 이번 지방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월호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요. 기타 쟁점들이 좀 많이 묻혀버렸죠. 그래서 이번처럼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은 선거가 없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지난 지방선거만 해도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이런 의지가 뚜렷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대신 안전이라는 의제가 좀 돋보였죠. 예. 오늘 조선일보 3면을 보니까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앞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박근혜 빼면 없는 세월호밖에 없는
이렇게 뽑았는데 이번 예. 선거의 어떤 이슈, 뭐 대체로 이렇게 뽑은 조선일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썩 동의하지는 않지만 예. 일단 그 여권의 선거운동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빼면 아무것도 없는 그거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현재 선거 막판에 그 사람들이 가장 내세우는 선거운동의 핵심 고 아니었습니까? 예. 그걸 좀 돋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전통적으로 이제 투표율이 좀 높으면 그래도 네. 야권에게 유리하고 좀 낮으면 뭐 조직 동원이 가능한 여권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이런 좀 도식이 약간 깨진 측면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율과 뭐 여야의 유불리 분석한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대선 때문에 참 어려워졌죠. 대체로 기준점을 한 60%로 잡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예. 60%를 많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야권에 유리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투표율이 더 높았음에도 문재인 후보가 패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 것에 비춰보면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꼭 야권이 승리할 거다. 이런 전망을 뚜렷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지난 대선 때 보면 이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평소에 잘 투표하지 않았던 여권 성향,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도 이번에는 내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달려나오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투표율만 가지고는 이게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는데 보통 선거가 그렇거든요. 어떤 지지층이 더 투표를 할 이유가 분명한가? 뚜렷한 이유가 있는가? 나는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투표장에 가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강한 쪽에 아무래도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로 보면 이 선거 전반부터 지금까지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 선거 막판까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고 싶어하는 동의는 사실 크지 않았거든요. 예. 투표장에 나가기가 좀 멋쩍한 가서 누구를 찍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막판에 새누리당이 박근혜 농정론, 박근혜를 구하자 이런 쪽으로 여권 표 결집을 나섰던 거죠. 그게 얼만큼 그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당 출입을 오래 하셨으니까 선거 앞두고 네. 정치권 인사들도 많이 좀 접촉하시고 여러 가지 네. 정보도 좀 접하셨을 텐데 예. 각 당에서는 어떻게들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사람들은 만나지만 예. 직접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을 방문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좀 어두운 겁니다. 우리 보통 전문용어로는 촉이 많이 흐려졌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 얘기를 크게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예. 이렇게 두루두루 만나보면 모두들 좀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엄살을 좀 많이 떨죠. 야권에서도 저희 새정치연합 쪽에서도 무엇을 승리했다고 평가 기준을 내놓기가 참 그렇다. 예. 이번 선거 뒤에는 정치권들이 모두 이 반성하고 참여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식의 좀 정치적인 멘트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예. 공식적으로는요. 새누리당 쪽에서도 되게 조심하죠. 새누리당 쪽에서도 이제 그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는 것, 혹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의 텃밭처럼 여겨졌던 부산이나 대구 쪽에서도 이번에는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이 선거를 평가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역대 여느 선거 다 보더라도 정치부 기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설문조사 결과가 간혹 보도가 됩니다.
근데 예.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정치부 기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빗나가는 그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무능해서 그렇죠. 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부 기자들도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 즉 이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 혹은 그 플레이에 대해서 관전평을 하는 쪽에 있는 정치평론가나 여론의 흐름을 조사라는 방식으로 읽는 여론조사 전문가 이런 분들을 주로 만나기 때문에 예. 이 도도하게 흐르는 거대한 민심의 변화를 읽을 만한 이 감각을 가지고 이 직관, 감각 혹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죠. 예. 좀 다소 객관화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그냥 여러 의견 중에 조금은 그쪽에 더 발을 많이 딛고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의 의견 정도로 참고로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과거에 이제 다른 신문사 뭐 제가 근무할 때도 보면 네. 편집국에서 보통 국회의원 의석수 맞추기 이런 그 상금 내걸고 합니다. 그러면 예. 정치부 기자들보다는 뭐 예. 편집부라든가 네. 그 현장에 그 현장에서 좀 먼 그런 기자들이 적중률이 높지. 예, 정치부 기자들이 좀 잘 못 맞추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예. 한겨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돈 내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밥 내기 정도 할 때가 있고요. 예. 저는 2004년인가요? 탄핵 정국 이후에 벌어진 총선. 그때 의석수를 한번 맞춘 이후에는 예. 계속 틀립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적중을 하셨군요. 지난 대선의 전망까지도 틀려서 그 이후로는 앞으로 그 전망은 좀 비관적으로 하고 신중하게 분석을 하자. 그러나 낙관하자. 속으로만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예. 이번에 이제 전국 선거에는 처음으로 사전 투표가 적용이 됐고요. 투표율이 예. 뭐 그래도 좀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이 사전 투표율이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처음 하는 거여서 사실 점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야권 성향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우려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고 또 선거 관리를 하는 쪽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건 아니어서 예. 사전 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관리가 훨씬 더 엄격한 선거 당일날 투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여론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사전 투표에 그것만 개표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일단 잘 모르겠고 개표는 그것만 따로 하지 않고 다 섞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전 투표 제도가 반영된 이번 투표가 어떨지는 참 비겁한 얘기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예. 많은 언론들이 이번 선거 이슈에서 어떤 세대 간 표대결을 많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3040 여성 유권자들, 이른바 앵그리 마음으로 지칭을 하던데요. 이 투표 세대층과 60대 보수 20표 대결일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전 투표는 이 앵그리맘 세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투표장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선거 관리에 대한 좀 불신 때문에 오늘 투표장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전 투표에 많은 사람들이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를 했다라는 전망도 일부 있던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더 실무적인 이유들이 강했던 것 같은데요. 예. 투표 당일날 다른 일정이 있다거나 아무래도 투표하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이 혹은 호기심에서 사전투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도 자기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를
미리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 정도 11.49%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거죠. 과거 부재자 투표보다 훨씬 편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이 민심에는 내가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의제 면에서도 원래 안전이라는 의제는 안보와 연결돼서 보통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에게 유리한 의제였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민심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좀 많이 엄살을 떨고는 있으나 투표 결과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게 선거 막판에 나온 그런 일들이어서 변수가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네요. 통합진보당의 특히 이제 광역단체장 후보 몇 사람이 사퇴를 네.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새누리당에서는 결과적으로 변칙 뭐 야권 연대다 이렇게 좀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막판까지 사퇴하는지 몰랐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형식적으로는 야권 연대의 모양새가 됐죠. 야권의 후보가 단일화가 된 모양새지만 저는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사전에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 약속이 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로서 굉장히 유리해지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통합진보당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결정이 별로 선거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 거다. 물론 아주 미세하게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는 곳에서 약간의 야권의 그 새정치연합 쪽에 득이 있을 수 있으나 반면에 그만큼의 실까지 계산을 한다면 그닥 선거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경기나 부산, 대구 이런 쪽에서 새누리당이 막판에 이 네거티브 소재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서울에서도 심지어 정몽준 후보가 이정희 대표와 박원순 후보 예전 사진을 가지고 뭐 공격을 하기도 한 모양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과 통합진보당의 당원으로서 내가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사람들의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저는 그닥 유의미한 결과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뭐 여야 모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이번 네. 선거 결과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그런 네. 성격의 선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여야의 입지, 전국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네. 뭐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선거 결과 좀 조심스럽겠지만 뭐 가정입니다. 네. 뭐 어느 정파가 승리했을 경우 또 어느 정파가 그러지 못했을 경우 어떤 전국의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방 일꾼을 뽑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번 선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생겨버린 거죠.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막판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이게 엄살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 새누리당이 패배했을 경우 그것도 뭐 여러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참패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석패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석패도 있을 수 있고 새정치연합 쪽에 유리한 결과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인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선거의 큰 의제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안전의 문제였고 그게 비롯된 것이 세월호 참사 문제였다면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분들의 막판 선거운동하고 연결지어보면 결국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게 된 거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부 여당의 비판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든, 즉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이 사면복권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총리 문제나 국정원장 인사 이런 문제들도 앞두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 봐라. 나를 재신임한 거 아니냐.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 당 새누리당도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당 지도부 문제나 7월에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가 15석 안팎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후보자 선정 문제에서도 사실상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공천, 박근혜의 친정 체제가 훨씬 강화되는, 결과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현 정부의 독선과 오만이 굉장히 강화되는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반대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새정치연합이 패배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그 같은 얘기군요. 그 역으로 새정치연합 쪽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야권 쪽은 지도부 리더십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기초비용 공천 문제 뒤집기라든가 아니면 광주 시장 전략 공천 문제라든가 이 뭔가 찌그럭빠그럭 하고 있는 이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힘이 좀 많이 실리겠죠. 예. 좀 미세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그런데 광주 광역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졌다. 네. 그럴 경우에 안철수 공동대표 입지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알고 다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 광주 시민들이, 광주 유권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심사를 가지고 투표장에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다음 대선을 생각하면 안철수 대표를 안철수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혹자는 이 광주 호남 지역에서 과거 민주당이 이어지는 새정치연합 쪽이 쭉 집권을 하면서 그쪽, 작게 보면 그쪽에서의 이 앙샹레짐 아닙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 구세력의 집권이 계속되고 있었던 건데 이걸 뭔가 바꿔보자 하는 흐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예. 반대로 광주의 전략공천이 뭔 소리냐 이러면서 이번에 새정치연합 지도부 당신들 혼 좀 내야 되겠다라고 현재 강훈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번 선거에서 미세하게는 광주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타격을 입느냐 혹은 덜 입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예. 선거 관련은 아닙니다만 네. 한겨레와 관련된 얘기에서 끝으로 한 네. 말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예, 한겨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현장 박근혜 대통령 방문 당시에 그 온라인 기사와 관련해서요. 네. 예, 한겨레가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참 웃긴 것 같아요. 내부 분위기는요. 예전에 한겨레가 이명박 후보 당시에 BBK 의혹 관련해서 보도를 했을 때 그쪽 후보 캠프에서 소송을 걸었던 게 50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도 좀 꼼수 비슷하게 건당 5천만 원인데 앞으로 우리가 50억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식이었고요. 이번에 좀 보니까 그 명예가 훼손이 됐으면
그 보도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이 됐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이 됐을 텐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가만히 있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몇 분이서 소송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내 분위기는 이 정도 돈으로 8천만 원, 8,800만 원으로 비판 언론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모양인데 웃기다 뭐 이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예. 뭐 한겨레 내부적으로 잘 대응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걱정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뭐 선거일이고 해서 또 뭐 신문 준비하고 여러 가지 또 준비하셔서 바쁘실 텐데 오늘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야구도 계속 좀 재밌게 하시기를 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김보엽 기자였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투표율, 9시 현재 집계된 투표율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9.3%입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11.49%에 달하는 사전투표율이 빠진 겁니다. 합산하면 20.79%, 오전 9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사전투표율 11.49를 합산해서 20.79%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광역단체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이 8.4%로 전국 평균치보다는 좀 낮습니다. 부산이 9.0%고요. 대구광역시가 9.2, 인천 8.6, 광주 8.2, 대전 8.1, 예, 울산 8.0이고요. 세종특별자치시는 꽤 높습니다. 12.0%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도 8.5, 주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치보다는 좀 아래입니다. 강원도가 12.4%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북 11.3, 충남이 12.0이고요. 전북 10.5, 전남 12.2%, 경북은 11.4%고요. 경상남도도 수도권보다는 높지만은 다른 여타 지역의 투표율보다는 다소 낮은 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상당히 높은 투표율입니다. 13.4%,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 합산은 9.3%고요. 사전에 투표했던 11.49%를 더하면 9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20.79%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가 기획한 6.4 지방선거 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제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 의견이나 제보 올려주시면 방송 중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통신원 연결해서 현지 표정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정욱 조합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인천 남구 주안에 인천고등학교 제2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인천 남구 인천고등학교 투표소에 나가 계시군요. 예. 이 선생님은 투표하셨고요? 저는 오늘 제일 1번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30분 대기 후에요. 예. 한마디로 그러니까 첫 바로 하시려고 5시 반에 나가셔서 대기를 하셨군요. 예. 투표소에 많이들 지금 와 계십니까? 유권자들이? 투표율이 지금 상당히 저조합니다. 예. 보수 성향분들이 조금 한산하게 움직이시고 젊은 분들은 상당히 지금 안 보이시거든요. 예. 젊은이들은 좀 늦잠을 자서 오후에 좀 나오지 않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9시 집계 현재로 보더라도 8.6%입니다. 투표율이. 사전 투표를 제외하고요. 이 전국 평균보다 0.7%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인데, 지금 나가 계신 것도 투표소가 그렇게 붐비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산합니다. 예. 뭐, 서울은 지금 여기 합정동에서 보면은 거의 하늘이 다 개서 맑은 날씨인데, 인천 쪽은 어떻습니까? 예, 여기도 지금 오전에는 좀 구름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구름이 거진 사라지고 이제 햇빛이 탱탱합니다. 예. 그 인천도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인천광역시장 같은 경우에 그 유정복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 유정복 후보 뭐 접전이다 이런 분석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현지에 있는 유권자들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상황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인천은 주요 이슈가 이제 인천시의 부채 문제를 가지고 두 후보가 설전을 여러 번 벌이는 걸 봤는데요. 예. 그 시민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이번 지방선거 특히 인천시장 선택하는 그 주요 이슈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몰라가지고요. 예. 그럼 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인천시장 나는 이런 기준에서 이번 선거에 임했다라고 하신 입장이 있으실 텐데 어떤 점을 좀 주로 고민하셨습니까? 어떤 세월호 사태 이런 거에 대하여 그냥 꼭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투표 제일 먼저 하러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해가지고 지금 또 오후에도 계속 이러하면 어떠하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인천광역시장은 그렇고요. 그 구청장 선거에는 몇 분이나 후보로 나오셨나요? 예, 남구청장 2분 후보가 나와 계시는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우섭이라는 분하고 또 새누리당의 최백기라는 분이 2분이 나와 계십니다. 예. 뭐 다른 당에서는 후보를 내진 않은 모양이군요. 시의원, 구청장엔 딱 2분만 나와 계시고 시의원 쪽에나 그런 분들 좀 나와 계시고요. 예. 그 인천에 이제 선거 끝나면 제일 큰 이슈가 아시안 게임 아닙니까? 예. 예. 그 시민들 그 이번에 아시안 게임 치르는 거 잘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 하시고 계실 텐데 그 부분도 이 선거에 좀 고려하고 있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런 문제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이 선생님처럼 세월호 침몰 사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처라든가 이런 문제에 좀 중점을 두고 투표장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서 걱정이 된다. 뭐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로 걱정이 되는지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투표소에서 한번 상황 살펴주시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연결해서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인천의 이정욱 조합원께서 인천 남구의 투표소, 인천 고등학교라고 했죠. 예. 현지 분위기 전해주셨고요. 인천 광역시의 투표율이 현재 8.6%입니다. 전국 평균이 9.3%인데 0.7%포인트 정도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수도권이 전국 평균보다는 뭐 여느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좀 투표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 한번 더 가볼까요? 예, 충북 충주에 이은교 조합원께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끊겼군요. 예,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 오전 9시 현재 투표율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투표율은 말씀드린 대로 오전 시간대까지는 2시간 간격으로 발표가 되다가 11시부터는 1시간 간격으로 발표가 됩니다. 오후 1시부터는 사전 투표율이 합산된 투표율이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공표되게 돼 있습니다. 투표율을 참고하시면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투표장에 혹시 늦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6시가 되더라도 투표소에 들어오셔서 대기표를 받으신 상태라면 시간을 넘겨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6시 인접해서 투표장 가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투표소에 들어가면 투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충주에 있는 이은교 조합원 다시 연결했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의정부 쪽에서도 활동하시고 또 충북 쪽에서도 활동하시는데 투표는 그럼 어디서 하셨습니까? 충주서 했습니다. 충주가 주소지군요. 네네네. 예, 몇 시경에 투표하셨습니까? 전 사전 투표했습니다. 사전 투표로 하셨고. 예. 지금은 어디에 나와 계십니까? 예, 지금 저는 충주 교연알린 제3투표소가 있는 충주 성남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충북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투표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현재 투표소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뭐 6시 정도도 제가 나와봤는데 예. 그때는 어르신들이 줄을 서갖고 투표를 했어요. 예. 지금은 335 많지는 않고 예. 아이 손을 잡고 오는 엄마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 한 3분 정도 벌어지고 들어가시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수도권이나 이제 중북부 지방은 거의 날이 개은 것 같고요. 일부 남부 지방은 좀 흐리고 비가 왔다가 좀 점차 개고 있는 상황 같은데 충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여기도 한 7시까지는 비가 올 듯 했는데 지금은 햇빛이 간혹 비칩니다. 예. 투표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예. 투표하기 좋은 날씨면 또 나들이 가기도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가셔야죠. 투표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북도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 접전으로 많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역에서 느끼시기에도 승부를 알 수 없는 접전이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안개 속이라고 그러죠. 예. 이 상황을 지금 새누리당의 윤진식 후보,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시종 후보, 예.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의 신장 후보 3분이 나오셨거든요, 도지사가요. 예. 지금 윤진식 후보하고 이시종 후보가 엎치락치락 어느 분이 될지 지금 안개 속입니다, 정말로. 예. 이번 지방선거 충북의 유권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슈는 뭡니까?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젊은 유권자들은 현 정권에 대한 무능에 관련돼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충북 지역이 워낙 또 보수적입니다. 충주라든지 보은, 옥천, 영동이 워낙 보수적이라서 그런 분들은 기존의 여당 표가 갈 것 같고요. 예. 특별한 이슈는 지금 없고요. 어제 신문지상에 충북 선관위에서 윤진식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를 청주지검원에 고발했는데 그게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충북 선관위가 윤진식 후보를 고발했다고요? 네네, 청주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로 대량 발송한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역대 선거에서 충북이 그래도 전국 표심의 어떤 평균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분석적으로도 그렇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이 지역이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보통 인물 보고 뽑는 지역인데. 예. 그런 영향 때문에 전국의 평균을 낼 수 있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보수 성향 이런 언급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부모 중에 한 분이 이제 유경수 여사가 옥천이 고향 아닙니까, 충북? 네네네. 예, 그런 것도 좀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까? 그렇죠. 어르신들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요. 예. 근데 워낙 또 충북 지역이 노령층이 많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이제 전국 각지에서 추모 집회라든가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있는데 충주에서도 그런 어떤 집회라든가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네, 매주 지금 차 없는 거리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분향소도 이건 시청에서 한 게 아니라 예. 주민들이 분향소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분향소 설치가 돼 있고요. 또 엊그저께도 충주시에서 분향소 옆에 있는 추모 플랜카드를 띄는 바람에 예. 문제가 돼갖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청주에도 분향소가 있고 또 충주에도 마련이 되어 있군요. 네네네. 예. 충주시장 후보로는 몇 분이나 지금 출마를 한 상태입니까?
충주시장 후보로 지금 3분 출마를 했는데, 이 경기도 재밌습니다. 지금 조기령 후보, 새누리당의 조기령 후보,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창희 후보, 그 다음에 무소속 최영일 후보가 있거든요. 예. 네,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두 후보가 거의 뭐, 같은 예전에 여론조사한 걸 보면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충주시장도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예. 도지사뿐만 아니라 충주시장 선거도 초박빙 승부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분이 될지 예상을 못 하겠어요. 예. 예, 투표소 상황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요. 또 시간 되면은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북 충주 상황 살펴봤고요. 여러분의 한 표가 소중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기사, 중앙일보 기사 하나 짧게 소개해드리고 다음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일면에 그래픽을 이용해서 배치한 기사인데요. 2002년 지방선거 경기 동두천 시의원 경우에 당선자가 문옥희 당선자였는데요. 표 차이가 없었습니다. 동률이었는데 연장자 우선 원칙에 의해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 인천 부평구 구의원 같은 경우에 한 표 차로 당선과 낙선이 갈렸고요. 2006년에 충북 충주시의원 경우에도 한 표 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충북 옥천군 의원은 4표 차였고요. 좀 넓게 가면 2010년 제주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 우금민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2259표차, 비율로 따지면 0.84%포인트 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26,412표 차, 0.59%포인트 차였습니다. 이 기사를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여러분의 한 표 또는 표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당락이 갈릴 수 있는 게 선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한 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기적의 한 표라고 오늘 중앙일보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나 하나쯤 뭐 투표 안 한다고 누가 떨어지고 뭐 붙고 당락에 영향을 주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투표소 가셔서 투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4,100여만 표가 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 소식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춘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웅식 조합원께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나가 계신 곳은 어디이신가요? 예, 저는 강원도 춘천에 예. 동면의 제4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 동면. 예, 옛날 지명을 하면 이제 그 춘성군이었죠, 거기가?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춘천시로 통합되어 있는 동면 예, 투표소에 나가 계시는데 춘천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날씨가 좋은 편이고요.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뭐 맑은 편입니다, 날씨는. 예, 신 선생님은 투표하셨고요. 예, 좀 전에 하고 나왔습니다, 저도. 예. 앞서 원주도 저희가 한번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예. 강원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영서 대 영동의 대결이다. 그리고 결국은 원주가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인데, 예. 맞는 분석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영동 지방은 예, 여당세가 강하고요. 예. 영서, 원주와 춘천은 거의 반반인데 그나마 원주가 조금 더 이제 야당세가 좀 강한 편이라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서하고 영동 굳이 유권자 수 비교를 한다면 어느 쪽이 그래도 좀 많은 편인가요? 영서 쪽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 영서, 원주에는 또 듣기로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원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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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쪽이 한 90만 유권자가 된다고 그러고요. 영동이 60만. 결국은 이제 원주 유권자가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쪽에서 결국은 갈릴 것이다. 이런 예. 얘기들인데, 맞는 분석이다 이 말이죠. 예. 강원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슈, 뭐 예. 공통적으로는 이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이슈가 뭡니까? 그
세월호 사건 이외에는 이제 강원도에는 아직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예. 뭐 세월호에 관련된 행사도 어저께 이제 춘천 시민행동이라는 단체에서 49제를 그 춘천 명동에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예. 예. 다른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이외에는. 예. 한 가지 이제 뭐 여러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한쪽에서는 도정의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후보는 집권당에서 최대한 미뤄져야 성공적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이슈는 관심사가 아닙니까? 예, 그 이슈도 관심사는 맞습니다. 예. 예, 관심사인데 제가 글쎄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선거 막판에 지금 나온 이슈가 뭐 좀 단순하게 아마 선거를 치르자는 그런 차원에서 좀 각 정당이 내세운 그런 이슈 같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지키자 이런 좀 슬로건을 내건 것 같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신 선생님이 주변에서 들으시기에 대체로 좀 이런 슬로건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어떤 평가를 하시던가요? 제 주변은 거의 대부분 야당 성향 강하신 분들이 더 많고요. 예. 예,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재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제 주변은. 예. 예. 예, 강원도 같은 경우 지금 지난 총선 때는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지방선거 때는 또 최문순 후보가 당선이 됐단 말이죠. 좀 표심 자체를 좀 가늠하기가 힘든 지역이 강원도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대체로 이제 강원도에 살고 계시니까 강원도 유권자들의 어떤 이런 성향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저 뭐 다른 지역이랑 비슷하겠지만 20, 30대, 40대까지는 야당세가 강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다 똑같지만 새누리당 지지를 더 거의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또 연령대가 또 저희 춘천도 그렇고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좀 그 투표소에서 분위기 좀 살펴주시고 또 다음 시간대에 가능하면 연결해서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의 동면 투표소에 나가 있는 신웅식 조합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10시를 향해서 갑니다. 예,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9.3%였고요. 이후에는 이제 11시부터는 1시간별로 투표율이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집계가 됩니다. 제가 진행을 맡은 4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5, 6부가 잠시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유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PD가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선거 특집 방송 잠시 뒤에 5, 6부로 이어지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